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시야마제 수학행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웹 개발이 4일차예요. 아, 잠시. 웹 개발하는, 방송하는 날은 우리가 음성 채팅을 끄기로 했죠. 잠시만요. 세팅 좀 하고요. 자, 지금 입장 인사만 사용하고 음성 채팅은 네, 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테스트 좀 해볼게요. 코시어마르님이 테스트. 어? 다시 테스트. 네, 안 나오죠? 자, 이제 조용한 분위기에서 네, 수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미지 태그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할게요. 이미지 태그는 웹페이지에 이미지를 넣는 태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요즘에 깔끔한 사이트들 많이 보이죠? 사실은 깔끔한 사이트를 만들려면 글씨보다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깨끗한 이미지가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깔끔하게 보이긴 해요. 문자열이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문자열을 정리를 제대로 못하면 웹페이지가 조금 뭔가 내용만 많아서 읽기가 힘든 또는 보기가 힘든 그런 페이지가 돼버리죠. 자, 이미지를 웹페이지에 넣는 태그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돌아다녀 봐도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이미지를 많이 넣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넣는 태그는 우리가 태그 이름이 나오고 속성이 나올 수 있는데, 속성은 우리가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생략할 수 없는 태그가, 없는 속성이 src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컴퓨터는 애매모호한 걸 싫어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누누님한테 이미지 넣으세요 라고 일을 시킨다면,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넣으세요 라고 시킨다면 누누님은 바로 질문을 다시 저한테 던지겠죠? 어떤 그림이요? 어떤 이미지를 넣을까요? 여기에 라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미지에, 그러니까 어디에 넣는지는 이 이미지 태그가 위치하는 곳에 넣는 거니까, 이 태그가 위치하는 곳에 이미지를 넣는 거니까 얘는 여기에 넣겠습니다라고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src 속성은 어떤 이미지를 여기에 넣을까에 해당하는 거죠. 어떤 이미지. 그러면 src 속성에 대한 값은 그 이미지가 저장된 경로하고 파일명, 그러니까 여기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파일명과 확장자명을 같이 넣어줘야 돼요. 확장자 이름.
파일명 보통 파일명하고 확장자가 점으로 찍혀서 나오죠. 예를 들어서 img.jpg, 그림.jpg, 그림.png, 뭐 짤방.gif 요렇게. 그럼 웹에 넣을 수 있는 이미지에 과연 어떤 이미지를 넣을 수 있냐면 웹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이미지는 확장자가 png 파일, jpg 파일, gif 파일 이렇게 세 개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gif는 보통 어떤 특성이 있나요? 이미지가 뭐 쨍하지는 않죠. 쨍하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선명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GIF 이미지는 256가지 색깔밖에 표현을 못해요. 우리가 색깔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리얼 컬러라고 하는 트루 컬러라고 하는 리얼 컬러가 보통 몇 개냐면 빛의 삼원색이 R 빨간색, G 그린 녹색, B라고 얘기합니다. 블루. 그러면 빛의 삼원색이 이렇게 각각 빨간색도 0부터 빨간 빛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빨간색 빛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검정색이 나오겠죠. 검정색이 될 거라고요. 왜?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빨간색이 굉장히 강렬하다면 255라는 값을 가지게 되면 요 빨간색에 가장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5R 빨간색의 값이 255 값을 가지면 빨간색만 온통 빨간 빛만 쏘는 거예요. 그럼 빨간색만 나오겠죠. 그러면 빨간색을 하나도 안 쏘면 0이 되는 거고. 다시 녹색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녹색 빛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녹색 빛이 하나도 없으면 0의 값을 가질 테고 녹색 빛이 가장 많으면 255의 값을 가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녹색 빛만 있다면 녹색 빛만 가장 강렬하게 비친다면 말 그대로 그냥 녹색이잖아요. 말 그대로 녹색이 나올 거고 녹색 값이 하나도 없다면 빛이 깜깜한 검정색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색깔이 조합이 돼서 255 곱하기 256이죠. 그러니까 256의 3승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256의 3승이 결국에는 자연에서 결국엔 빛이라는 게 존재하는 우리 자연에서 표현되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표현받을 수 있는 모든 색깔의 수입니다. 모든 색깔의 수. 그러면 근데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이 리얼 컬러라고 했는데 자연에서 표현되는 모든 색깔의 수가 256의 3승이다 라고 했는데 GIF는 256가지 색깔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색깔을 많이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GIF는 왜 아직까지 쓰일까요? 어디에서 쓰일까요? 여러분들 움짤이라고 하는 거, 움직이는 짤, 움직이는 사진을 GIF로 만들 수가 있어요. GIF 파일의 특수성인데
얘 때문에 지금도 쓰는 거예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키플레임을 통해서. 그러면 PNG 파일은 뭐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JPG 파일을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거기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이미지는 좋은 카메라를 쓰면 쓸수록 굉장히 사이즈가 크게 됩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 이걸 웹에서 전송하려면,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사실은 돈이 들어요. 그러면 같은 파일을 전송하는데 어차피 모니터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가 큰 파일을 전송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니터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니터의 크기가 옛날에 작았을 때는 큰 사이즈의 파일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사이즈를 좀 줄여서, 사이즈를 줄이면 데이터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이터의 크기 또한 줄 것 아니냐. 그래서 압축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이미지 파일을 작게 압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압축된 파일을 전송하는 겁니다. 그럼 압축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비슷한 색상은 모두 뭉개버리고 같은 색상으로 조금씩 그렇겠죠. 그래서 JPG는 압축된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축 표현된 이미지. PNG도 마찬가지죠. 대신에 PNG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벡터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 이미지라는 게 뭐냐면 뒤에가 뻥 뚫려 있는, 그러니까 배경이 없어지는 특성을 가진. 제가 기분 나쁘게 해드렸나요? 아니요. 기분 안 나쁘게 했는데. 네, 시리가 대답을 하네요. 그러니까 배경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투명하게 만들 수 있게 돼 있는 파일입니다. PNG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쓰이는 거죠. 자, 이렇게 웹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이미지는 PNG 파일, JPG 파일, GIF 파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확장자라고 하죠. 뭐뭐.jpg, 뭐뭐.png, 뭐뭐.gif. 이렇게. 자, 우리가 위스 속성, 하이트 속성은 가로 너비, 세로 너비라고 했어요. alt는 대체할 텍스트. 속성 테스트를 안 해봤죠? 속성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img 태그를 써서 source라는 src라는 속성만 사용해서 정대세 사진, 그 다음에 박한별 사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요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웹을 잘 공부하려면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실행하기 전에 확인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실행이 어떻게 될지. 만약에 내가 상상한 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잘 나오나요? 네.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 공부를 해볼 겸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이미지 복습을 해볼 겸 새창 구글에서, 자, 제가 좋아하는 박보영 씨 사진을, 사실은 박보영 씨, 네, 이쁘죠. 같은 고향 사람이라서 더 이쁘게 보이는. 자, 이미지를 선택을 했고 여기서
제가 요번에는 저장하지 않고 이 이미지를 제가 저장하지 않고 그대로 한번 img 태그를 써서 띄워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링크 주소를 복사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메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에 되고, 링크 주소 복사라는 커맨더루드님 메뉴가 뜹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링크 주소 복사라는 게 뜰 때 클릭, 그리고 img 태그에 src 속성에 값을 줄 때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width나 height 속성 또는 alt 속성은 안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요 위치에 가면 아까 제가 보였던 박보영 씨 사진이 있을 거예요.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러면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네, 저장을 시키고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컨트롤 S 저장이죠? 저장을 시키고 다시 아까 실행시켰던 웹페이지를, 제가 방송 때문에 많은 페이지를 띄워놔서 헷갈려요. 자, 새로 고침하면 배꼽 표시 나오네. 요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요 자리에 요 자리에 박보영 씨 사진이 있어야 되죠. 왜 배꼽 표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F12번 단축키입니다. 자, 보시면 요 박보영 씨 사진이 있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맞으면 박보영 씨 사진만 안 나왔잖아요. 요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도 이미지가 사실은 없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다시 이 상태에서 요 img src 안에 있는 요 파란색 글씨 부분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럼 요 부분만 선택이 되잖아요. 컨트롤 C 하고 웹브라우저에서 요것만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사실은 이미지가 아니라 핀터레스트에서 저장된 그런 이미지란 얘기죠. 핀터레스트에 저장된. 그럼 이 이미지는, 그러니까 요 이미지는, 그러니까 눈속임 하는 주소예요. 실제 이 이미지가 있는 주소는 요 이미지에다가 검사를 눌렀을 때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뭐뭐.jpg, 뭐뭐.png, 뭐뭐.gif 확장자가 들어가 있죠. 자, 더블 클릭하면 요 주소가 실제 박보영 씨 사진의 주소입니다. 그럼 얘를 다시 컨트롤 C 그리고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요 이미지의 경로가 나오는 이미지 파일이 있는 곳에다 붙여넣기, 다시 컨트롤 S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페이지를, 요 페이지죠. 아직 박보영 사진 안 나옵니다.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나왔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링크가 걸려있고 하기 때문에 단축 주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축 주소로 보여질 때는 아까처럼 굉장히 주소가 길어질 수 있는데 그건 실제 그림 파일의 주소가 아니에요. 여기 확장자를 보시면 JPG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확장자가 JPG가 있을 때, 또는 GIF가 있을 때, 또는 PNG가 있을 때가 실제 주소입니다. 요거는 지금 잘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JPG, PNG, GIF를 정확하게 img 태그를 써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with 값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근데 자, 지금 이 이미지가 우리가 요 정대세 씨 사진을 지난번에 저장했잖아요. 정대세 씨 사진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저장했어요. 여기에 맞죠? 커뮤니티 쇼케이스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D 드라이브에 웹 렉처 폴더에 img1.jpg라고 저장을 했어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가 올려놓으시면 이 이미지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크기가 5.19kb래요. 이건 데이터 사이즈죠. 근데 사진 크기는 301 곱하기 167 이렇게 픽셀의 크기로 되어 있는 게 이 이미지의 크기를 의미해요. 가로 301 픽셀, 세로 167 픽셀이란 얘기죠. 자, 이미지를 이게 지금 우리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 사이즈입니다. 요게. 그러면 조금 전에 요게 원본 사이즈라고 했죠? 물론 얘는 좀 줄여서 나오는 건데 요 값보다 301 곱하기 167보다 느리면 느릴수록 확대를 하면 확대를 할수록 이미지는 깨져 보여요. 왜? 원본이 워낙 작으니까. 왜냐면 컴퓨터가 이미지를 저장할 때 점을 찍어서 픽셀 단위로 점을 촘촘하게 모는 종이에다가 그린다고 생각해서 촘촘하게 찍거든요. 근데 그걸 확 잡아 늘려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진 것처럼 보이겠죠. 제가 지금 301 곱하기 이미지 사이즈가 다시 한번 167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약 2배로 한번 늘려 볼게요. 그럼 600 곱하기 300이죠. 약 2배. 자, 600 곱하기 300 사이즈로 바꿔보겠습니다. with wi까지만 치시면 나와요. 그죠? 600 픽셀 한 칸 띄우고 하이트 어트리뷰트라고 나오죠? 하이트 선택해서 엔터 300 픽셀 요렇게 저장 컨트롤 S 다시 저장했으니까 새로 고침할 수 있겠죠? 새로 고침하면 네 2배로 늘려졌어요. 근데 아까보다 훨씬 더 이미지가 깨져 보이죠. 3배로 늘려볼게요. 원본 사이즈 3배 약 900 곱하기 600 정도가 되겠네요. 다시 저장 새로 고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미지를 조금 내가 웹페이지에서 좀 크게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작은 파일을 이렇게 원래 자체가 유세븐님 어서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다시 반갑습니다. 원래 이미지 사이즈가 작은 파일을 갖다 놓고 키우려면 이렇게 억지로 width하고 height 값으로 키우면 어떻게 돼요? 깨져 보인다는 얘기죠. 그쵸? 더 늘리면 늘릴수록 깨져 보입니다. 더 심하게. 그러면 애시당초 내가 웹페이지에다가 큰 파일을 올리려면 큰 이미지 사이즈를 올리려면 더 큰 사이즈의 사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떤 사진기를 쓴다? 좋은 사진기를 쓰는 겁니다. 비싼 사진기를 쓰는 거예요. 이미지 해상도가 비싼, 높은 그런 사진기들을 쓰는 거죠. 폼 잡으려고 쓰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원본 사진의 사이즈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반대로 자, 원래 사이즈로 돌려볼게요. 원래 사이즈로 돌려보는 것은 301 곱하기 167 요거를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스 값과 하이트 값을 없애버리면 얘네들이 위스 값과 화이트 속성 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원본 사진으로 원본 사이즈의 속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원본 자체가 살짝 조금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 근데 아까보다 덜 깨져 보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줄이면 화질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자, 한 번만 해볼까요? 원본이 지금 301 곱하기 167 약 2분의 1로 줄여볼게요. 그럼 150 곱하기 80 정도가 되겠네요. 150에 80.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다시 위스는 150 픽셀, 하이트는 하이트라고 하니까 맥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 80 픽셀. 맥주 아닙니다. 하이트 높이. 컨트롤 S 저장하시고 세로 고침. 네. 원본 사이즈보다 이미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픽셀이 망가져 보이고요. 원본 사이즈보다 줄이면 네, 픽셀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자, 위스하고 하이트 속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볼게요. 그럼 알트 속성은 뭐냐? 제가 두 번째 박한별 C 사진에 알트 속성을 줘볼게요. 알트라는 속성은 알터네이트의 준말입니다. 준말. 알터네이트가 대체하다라는 의미예요. 대체하다, 대신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박한별 사진이라고 요 글자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지금 나오나요? 지금 안 나와요. 네,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안 나와요. 여기에 글자가 사라졌어요. 여기 글자를 없앴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글자를 없앴기 때문에 여기서 글자를 사라진 건데 Alt라는 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는 소스가 그대로 보이는 곳이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개발자 도구를 지우면 어디에도 Alt 속성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럼 이 Alt 속성은 언제 사용하느냐면 이미지가 전송에 실패됐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가 전송이 되어야 요 이미지가 그대로 잘 보이겠죠. 근데 웹이 굉장히 느리거나 아니면 끊기면 전송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여기 요 자리에 표현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여요? 아까처럼 깨진 것처럼 이렇게 배꼽 표시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Alt의 내용이 보이는 거죠. 이미지를 대체할 내용. 자, 조금 이따 확인해 볼게요. 네, 조금 이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블러들러스트르님 어서오세요. 깜짝이야. 네, 반갑습니다. 이미지의 속성, src 속성, 위스 속성, 하이트 속성, 알트 속성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대망의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지난번 시간부터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죠. 절대 경로 표기법과 상대 경로 표기법을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얘는 언제 사용하느냐면 컴퓨터가 자원에 접근할 때, 리소스에 접근할 때, 이 리소스는 이미지 같은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웹페이지, HTML 문서가 될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 파일, 뭐 그런 것도 자원이 될 수가 있고요. 영상 파일, 그런 것도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자원에 접근하려면, 그러니까 이미지를 띄우려면 그 자원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로가 필요해요. 자원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가 필요한데, 그 경로를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라는 문제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경로 표기법과 상대 경로 표기법. 요렇게. 절대 경로, 그 다음에 상대 경로 표기법. 자, 사실은 우리가 절대 경로 표기법은 우리가 이미 해봤어요. 뭐 할 때? img 태그를 쓸 때. 요거는, 요 두 개를 절대 경로로 표현한 방식이란 얘기죠. 요 부분. 이미지 자원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표시를 할 때 요렇게 쓴 게 절대 경로로 표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쓴 게. 자,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두 개 파일의 위치를 절대 경로로 표현했어요. 요 공통점은, 네, 아마 센스 있는 분들은 맞추셨을 것 같은데, 자, 이 img1.jpg라는 파일이 어디에 있다고 표시를 한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 D 드라이브 밑에 웹 렉처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폴더 안에 img1.jpg가 있다라고 표기한 겁니다. 다시 D 드라이브가 있고요. 웹 렉처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밑에 img1.jpg라는 파일이 그 안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D 드라이브가 있고 그 밑에 여러 폴더가 있겠지만 웹 렉처라는 폴더 안에 박.jpg라는 파일이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 경로 표기법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원이 위치한 곳에 주소를 가장 상위 루트부터 표기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상위 루트부터 표기했다는 얘기죠. 자, 최상위 루트라는 곳이 뭐냐면 제가 탐색기를 열어볼게요. 욕한 거 아니에요. 탐베이비. 자, 여기 보세요. 이쪽만 보세요. 좀 확대를 했습니다. D 드라이브가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를 두 개로 나눠 써서 C 드라이브가 있고 D 드라이브가 있다고 표시되죠. 얘를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가상으로 이렇게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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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얘가 여기가 뿌리라고 한다면 나무 얘네들은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도 또 열어보면 게임 안에도 에이펙스 레전드, 배틀넷, 디아블로, 로스트 아크, 라이엇 게임스, 스팀 앱스 라는 또 폴더가 하위 폴더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 뿌리에 가지가 하나, 첫 번째 가지가 둘, 근데 요 두 번째 가지에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요 폴더의 구조가, 드라이브와 폴더의 구조가 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트리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에서는. 여기가 뿌리라고 생각한다면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를 제가 뿌리라고 했죠. 뿌리가 루트입니다. 루트, 영어로. 루트라는 영어 단어가 커뮤니티 쇼케이스님 어서오세요. 네, 뿌리라는 뜻이에요. 뿌리. 그러면 자, 저의 이미지 주소가 어디 있다고 얘기했어요? D 드라이브에. 그러면 가장 최상위 루트가 D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웹 렉처라는 폴더 안에 여기에 img1.jpg가 있고 박.jpg가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절대 주소 표기 방식은 자원이 위치한 곳의 주소를 가장 상위 루트부터 쭉 나열해서 표기한 방법이란 얘기죠. 쭉 나열해서 표기한 방법이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 절대 경로 표기법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제가 이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를 자, 요 웹 렉처라는 폴더 안에는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HTML 파일들도 있고 이미지도 있어요. 정대세 씨, 박보영 씨, 그죠? 아, 박보영 씨가 아니라 박보영 씨 맞나요? 아, 박한별 씨, 그죠? 박보영 씨 사진은 웹에서 바로 가져왔잖아요. 저장을 안 했고. 그러면 내가 이미지가 계속 늘어날 텐데 앞으로 늘어날 이미지를 따로 관리를 하고 싶어요. 따로 관리를 분류해서 관리를 할 거면 자, 얘네들은 HTML이니까 그냥 놓고 얘네들은 그림 파일이니까 여기에다가 오른쪽 버튼으로 새 폴더라고 만들어서 자, 이미지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넣어서 관리하겠다.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기는 이미지만 넣을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HTML 파일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이미지 파일은 여기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미지의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더 이상 이미지는 D 드라이브의 웹 렉처라는 폴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D 드라이브의 웹 렉처의 이미지 폴더에 있는 거죠. 이렇게 요 경로에 있는 거예요. 맞죠? 자, 탐색기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서브라임 텍스트로 돌아가서 아직까지는 경로를 안 바꿨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얘를 다시 실행시켜 봤더니 어떻게 떱니까? 이제 뭐라고 뜹니까? 자, Alt가 보였어요. Alt가 어떻게 보였어요? Alt가, 자, 보세요. 여기 정대세 사진이라는 말은 Alt의 속성에다 쓴 게 아니라 바깥에다 쓴 거죠. 그대로 나왔고,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정대세 씨 사진이 제대로 나왔을 때도 나왔던 글이고, 지금은 이미지 경로가 바뀌었으니까 얘네 둘 다 배꼽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하고 여기가 배꼽으로 나오게 되니까 Alt 속성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야. 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실패했잖아. 그쵸? 이미지가 안 나오니까 대체된 글이 보이는 거예요. 네, 누누님 똑똑하십니다. 박수. 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어린이에요? 네. Alt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때 빛을 발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Alt 속성은 이제 봤어. 이미지 안 나왔어. 어쩔 건데? 왜 안 나왔는데? 네, 당연히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어요? 이미지가 경로가 바뀌었으니까. 못 찾은 거죠. 더 이상 이 경로에 요 이미지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경로에 요 이미지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애매모호한 거, 우리가 알려주지 않은 거는 몰라요. 깡통이에요. 어떤 분들은 컴퓨터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개발자분들이 피와 땀과 노력을 들여서 때로는 밤을 새워서 개발을 열심히 해서 전기만 먹는 깡통이 이렇게 멋지게 만능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지 않은 사진들을 다시 나오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다시 정대세 씨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D 드라이브의 웹 렉처 안에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있어요. 박한별 씨 사진도 그렇죠. 자, 그러면 수정을 해볼게요.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여기 D 드라이브의 웹 렉처 안에 역슬러시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D 드라이브의 웹 렉처 폴더 안에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있다는 얘기죠. 저장, 새로 고침 나왔죠? 자, 이미지 나오니까 Alt 속성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어요. 왜? 이번엔 이미지가 표현됐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 게 절대 경로 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경로 표기법은 블러들러스트르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절대 경로 표기 방법은 이미지가 저장된 경로가 바뀔 때 같이 수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수정하면 되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웹사이트에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식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 웹사이트에 이미지가 1000장이 됐어. 1000장이 넘었어. 근데 1000장이 되는 이미지를 경로를 옮겼어. 1000장 넘게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 심각하네. 유지보수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절대 경로 표현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원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절대 주소, 절대 경로 표기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란 얘기죠. 경로가 바뀌면 얘는 경로가 바뀌면 더 이상 이미지를 그 자원을 찾지 못한다. 알려주기 전까지는. 자, 이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 자원의 위치가 바뀐다면 경로 주소도 바뀌어야 한다. 이 점이 유지보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절대 경로 표기법으로는 우리가 자원을 표시하지 않는다. 자원의 위치를. 자, 그러면 절대 경로 표기법이 있는데 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안 쓴다고 했고, 그럼 뭘 쓸까요? 얘를 쓴다는 얘기지. 상대 경로 표시법. 상대 경로 표기법? 얘를 쓴다는 얘기예요. 얘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대 경로 표기법부터 정의를 해볼게요. 자, 얘는 뭐부터 쓰느냐면 아까 절대 경로 표기법은 최상위 루트부터 표기한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어디부터 표기하느냐면 현재 파일의 경로를 기준으로 나머지 경로만을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현재 파일의 경로를 기준으로 나머지 경로만을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서브라임 텍스트 열어보고, 자, 현재 파일이 뭡니까? 내 현재 파일. 이미지 태그 .html이죠. 얘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에. 경로가 현재 파일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자, 저것도 절대 경로 표현 방식이죠. 절대 경로 표현 방식입니다. 그쵸? 그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경로만을 표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경로.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밑에다가 할게요. 여기부터 여기다가 상대 경로 표기법 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얘는 여기부터는 절대 경로 표기법이었고, 자, 상대 경로 표기법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자, 현재 파일이 어디 있다? 현재 파일이 어디에 있다? D 드라이브의 웹 렉처에 이미지 태그 .html에 있다. 그쵸? 그러면 사진은 어디에 있어요? 사진.
정대세 씨 사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D 드라이브의 웹 렉처 안에 이미지 안에 img1.jpg 요 경로에 있잖아요. 자, 제가 맞춰 볼게요. 이렇게 줄을. 자, 그래서 현재 파일을 기준으로 요 부분은 현재 파일의 기준, 요 부분은 똑같잖아요. 요 부분까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파일이 얘가 현재 파일이야. 현재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컴퓨터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알고 있는 부분을 생략하고 나머지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얘는 생략해 버리는 거야. 왜? 이미지 태그 현재 파일을 저장할 때 데비듀오님 어서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요 파일이 여기에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경로만 적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해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이미지를 표현할 거니까 img src 소스 값을 줄 때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자, 정대세 사진을 띄워봅시다. 요 현재 파일의 경로는 여기까지니까 나머지 경로만을 적는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정말? 정말? 자, 절대 경로로 정대세 씨 사진을 표시했을 때는 이렇게 길었다고요. 물론 위스나 하이트 속성을 줘서 길게 보이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얘를 지워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HR 선 긋기 저장 세로 고침. 자, 선 밑에가 상대 경로로 표기한 방법이죠. 자, 요게 상대 경로로 표기한 방법이에요. 그쵸? 맞나요? 혹시 제가 이렇게 노트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보이십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칠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큰일인데. 안 보이나요? 오호, 안 보이나 이게? 어? 저 지금 모니터링, 보이네요. 보이죠? 보이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안 보이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자, 상대 경로 표기법이 훨씬 더 줄었죠. 훨씬 더 줄어졌어요. 훨씬 더. 자, 그러면 박한별 씨 사진도 한번 바꿔볼까요? 다시 한번. 자, 박한별 씨 사진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D 드라이브의 웹 렉처 이미지에 박.jpg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파일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현재 파일과 똑같은 부분은 생략한다.
똑같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생략하니까 나머지 요것만 쓴다. 쉽죠? img src 나머지 됐네요. 저장, 새로 고침 나왔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요번에는 구글에서 누구 블랙핑크를 검색해 볼게요. 블랙핑크. 자, 이미지 검색. 물론 요런 이미지는 사실은 지금 연습을 위해서 우리가 요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웹을 출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웹서버에 올려서 정식으로 웹 서비스를 할 때는 이런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허락을 받고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함부로 올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연습용이잖아요. 연습용. 그래서 나중에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 사이트. 그런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저작권이 없는 또는 저작권 표기가 없는 무료 이미지를 써야 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요 사진이 있네요. 얘를 제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네. 요거는 출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연습용이에요, 그냥. 자, 오른쪽 버튼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번에는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면 블러들러스트님 어서오세요. D 드라이브에 웹 렉처라는 폴더, 그냥 요 이미지 폴더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자, 이름이 굉장히 길죠? 얘를 좀 잘라서 블랙 핑크.jpg 저장 됐죠? 자, 저장이 잘 됐는지 탐색기를 열어서 보니까 저장이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느 경로에 있습니까? D 드라이브에 웹 렉처라는 폴더 밑에 있어요. 다시 블랙핑크의 사진은 D 드라이브의 웹 렉처 밑에 제가 블랙핑크.jpg로 저장을 했어요. 맞죠? 그러면 얘를 상대 경로로 표기할 때는 img 태그 쓰고 src 속성을 써서, 자, 현재 파일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생략 가능. 자, 요 부분이 현재 파일이잖아요. 요게 요 경로에 있죠? 요 경로에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생략. 나머지만 쓴다. 뭐만 쓴다? 블랙핑크.jpg만 쓴다.
짠. 저장, 새로 고침. 나왔죠? 그쵸? 나왔습니다.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노님님 어서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하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였죠? 제가 아제티 내는 게 블랙핑크랑 트와이스. 이제 생각났다. 트와이스. 자, 트와이스 사진을 놓을게요. 트와이스. 이뻐 보이는 사진. 네. 오른쪽 버튼,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요번에는 어디에다 놓을 거냐면 요 D드라이브의 웹 렉처 이것저것 연습해 보는 거예요. 네. D드라이브의 웹 렉처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말도 안 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트와이스 사진만 따로 관리하겠다 라고 폴더를 만들고 여기 요 폴더 안에다가 제가 t1이라는 이름으로 t1.jpg라는 이름으로 요 경로에 넣어 볼게요. 웹 렉처 D드라이브의 웹 렉처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트와이스라는 폴더 안에 t1.jpg를 넣겠다. 저장. 다운로드가 됐겠죠? 확인해 볼까요? D드라이브의 웹 렉처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트와이스라는 폴더가 있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네요. 자, 전체 경로가 이래요. 전체 경로가 이렇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맞죠? 요거 복사해 놓죠? 자, 서브라임 텍스트로 가서 주석 트와이스 사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안에 t1.jpg라고 여기다 저장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img 태그로 넣어 볼게요. img src. 자, 현재 파일의 경로가 여기죠. 현재 파일의 경로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요 경로는 생략. 현재 파일은 요 이미지 태그.html이니까 나머지만 쓴다. 요 부분만. 자, 여기서부터 복사 습뚱님 어서오세요. 붙여넣기. 됐죠? 자, 저장을 하고 네, 새로 고침을 하니까 트와이스 사진도 제대로 보이네요. 와, 이렇게 쉽네요. 그쵸? 이렇게 쉽습니다. 잘 되시나요? 잘 되시나요? 잘 되십니까? 잠깐 시간 드릴까요?
자, 잘 되시는 걸로 알고. 근데 블랙핑크 사진 같은 경우는 현재의 이미지 태그.html이 있는 경로와 같은 경로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요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하나를 더 카피를 해놓고, 자, 요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점 슬러시. 얘도 역슬러시로 되어 있지만, 자, 역슬러시나 태우군님 슬러시나, 어서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역슬러시나 슬러시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슬러시로 되어 있는 걸 슬러시로 바꿔도 돼요. 슬러시로. 이거는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 폴더를 표시할 때는 역슬러시로 표시하는 거고, 원래 인터넷이라는 게 유닉스라는 OS가 있었을 때 만들어진 거라서 유닉스에서 경로 표기할 때 디렉토리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어떤 분들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어디 찾아보니까 슬러시로 나오는데 왜 여기는 역슬러시로 돼 있어요? 라고. 자, 저장을 했고 제가 새로 고침을 해도 다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슬러시나 슬러시나 똑같아요. 다만 디렉토리라는 디렉토리나 폴더나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인데, 디렉토리 폴더를 표시할 때 윈도우즈 OS에서는 역슬러시로 표현을 했고요. 원 표시. 유닉스 계열의 OS에서는 슬러시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현재 폴더의 경로도 점 슬러시도 마찬가지로 이용이 된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미지를 또 하나를 다운받아 볼게요. 또 걸그룹이 또 뭐 있죠? 나 아재 맞나봐. 걸그룹 또 누구 있어요? 뭐 여자 배우도 생각이 안 나. 꼭 여자일 필요는 없으니까. 자, 공유 씨. 도깨비님. 자, 공유 씨 사진을 오른쪽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요번에는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면, 일부러 내가 웹 렉처라는 폴더가 아니라 D 드라이브에다 저장을 할게요. D 드라이브. 그러면 자, D 드라이브의 저장을 공유.jpg라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한글은 가능하나 안 쓰자 했으니까 share.jpg로 저장을 할게요. share.jpg. 자, 어디에 있냐면요, D 드라이브에 share.jpg 있죠? 공유 씨 사진이 보입니다. 그러면 자, 얘는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내 느낌이 이상해요. 공유 사진 어디에 있다고요? D 드라이브 루트에 share.jpg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현재 파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 있어요. 현재 파일은 여기 있습니다. 요 경로에. 얘는 현재 파일의 이름과 확장자고요. 그러면 요 웹 렉처라는 폴더에서 나와야 상위로 올라가야 얘가 보이는 거잖아요. 자, 다시 아까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을 하라 했어요. D 드라이브에 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게임이라는 폴더도 있고 뭐 유틸이라는 폴더도 있고 여기에 웹 렉처라는 폴더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웹 렉처라는 폴더가 여기 있다면 얘는 D 드라이브로 가려면 상위로 가야 되잖아요. 위. 그쵸? 자, 그러면 위로 갈 때는 얘가 생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위로 갈 때는 위로 간다는 의미에서 한 번만 위로 가면 되죠. 다시 한번 위로 가는 거 확인해 볼게요. 자, 현재 파일이 어디 있습니까? 웹 렉처에 있습니다. 웹 렉처 요 폴더에 있죠. 현재 파일 이미지 태그.html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요 마우스 요 버튼 D 드라이브 상위 위지 않아요. 화살표가 상위로 이동 버튼을 눌러 보세요. D 드라이브로 나오죠? 이미지 여기 있어요. 상위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위로 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현재 파일을 기준으로 상위에 있음. 그쵸? 특이점이니까 적어두고. 자, 상위를 표시할 때는 뭘로 표시한다? 점점 슬러시로 표시한다. 점점 슬러시. 요게 상위라는 얘기예요. 상위. 자, 그럼 해볼게요. img src 현재 경로가 어디 있다? 현재 파일의 경로가 D 드라이브 웹 렉처에 있다. D 드라이브 상위로 올려야 되니까 점점 슬러시라고 치고 여기에다가 나머지 share.jpg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네, 끝이에요. 이렇게. 자, 해볼까요? 세로 고침. 마지막에 공유 사진이 나왔네요. 그러면 상위로 2번 올라가야 한다면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점점 슬러시를 2번을 쓰면 되겠죠. 점점 슬러시를 두 번을 쓰면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절대 경로표 기법, 상대 경로표 기법 꼭 학습을, 연습을 해 놓으시기 바래요. 소리디오니소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 중요한 개념을 한 번 더 연습을 할 거예요.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자, 다시 음악을 끄고 네, 다시 공부를 할게요. 오늘은 절대경로, 상대경로 표기법만을 할 겁니다.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연습을 할게요. 자, 요번에는 또 새 파일을 만들 건데 서브라임 텍스트 물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낮에 쓰는 프로그램은 브라켓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지난번에 브라켓을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방송용 컴퓨터에다 깔았더니 무슨 일인지 잘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브라임 텍스트로 쓰는데 똑같습니다. 어떤 툴을 써서 개발을 하든 똑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익숙한 툴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뉴 파일, 파일 메뉴에서 뉴 파일 저장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요번에는 일부러 제가 D 드라이브의 웹 렉처라는 폴더가 아니라 이미지 폴더에 저장을 할게요. 이미지 폴더에. 이미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지 폴더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경로 연습을 할 거니까 패스가 경로죠. exam.html 웹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저장.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서브라임 텍스트에서는 html이라는 태그를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연습.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D드라이브의 웹 렉처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현재의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상대 경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현재의 폴더 위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현재 파일에 저장된 경로가 기준이 된다. 그러면 현재 폴더에 저장된 경로하고 비교를 해서 나머지 파일들이 있는 위치만을 적어주는 거죠. 자, 연습해 봅니다. 자, 우선 현재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현재 파일의 경로가 어디라고요? 여기죠. 여기에요. D 드라이브의 웹 렉처 이미지. 자, 복사 붙여넣기. 잘못 복사가 됐다. 다시 요거 찍고 컨트롤 C 붙여넣기. 자, 요렇게 있습니다. 경로만을 썼어요. 파일 이름 안 썼어요. 일부러 헷갈리실까봐 경로만 썼어요. 경로가 여기잖아요. 위치가. 현재 파일 이름은 요거고.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파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파일, 첫 번째로 눈에 띄는 파일이 뭐죠? passexam.html과 같은 경로에 있는 박한별씨 사진이 눈에 띄네요. 박한별씨 사진을 한번 이미지 태그로 걸어 보겠습니다. img. 자, 박한별씨, 박한별 사진은 어디에 있나요?
똑같은 경로에 있어요. 그러면 자, 같은 경로니까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경로 같으면 다 생략 가능. 나머지만 쓴다. 나머지 뭐만 쓰면 돼요? 박한별 씨 사진에 파일 이름만 쓰면 되겠죠? 박한별 씨 사진에 파일 이름만 쓰면 돼요. 그럼 박한별 씨 사진의 파일 이름이 뭐죠? img src jpg였죠? jpg. 사이즈 느리거나 키우려면 위스나 하이트 속성 이용하면 되고, 이미지가 제대로 표현 안 되면 알트 속성 이용하면 되고. 자, 지금은 얘만 저장하고, 자, 실행합니다. 요거죠? 네, 나왔네요. 됐나요? 자, 또 하나 연습해 볼게요. 정대세 씨 사진은 어디 있을까요? 네, 같은 경로에 있어요. 요 경로에. img 1.jpg였네요. 그러면 정대세 사진은 똑같은 경로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현재 파일의 경로와 같은 경로니까 나머지 다 생략. 그러면 파일 이름과 확장자만 쓰면 된다. 또는 현재 파일에 있다라는 얘기를 점/로 표현해도 된다. img 1.jpg 였죠. 저장, 새로 고침 나왔습니다. 자, 요번에는 트와이스 사진이 보여요. 트와이스 사진은 어디 있습니까? 요 경로에 있어요. 여기 한번 찍어주고 컨트롤 C, 트와이스 사진 요 경로에. 자, 일부러 맞춰 볼게요. 위치를. 여기 어디까지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뭐만 쓰면 돼요? 트와이스라는 폴더만 쓰면 되죠. 폴더 쓰고 나머지 파일 이름 쓰면 되겠네요. img src 트와이스 폴더 밑에 슬러시, 역슬러시 써도 됩니다. 역시 t1.jpg. 자, 저장, 새로 고침. 트와이스 사진 나왔죠? 자, 요번에는 탐색기에서 현재 파일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요 경로에 있죠? 현재 파일을 먼저 찾고. 자, 하나 위로 올라가 볼까요? 상 위로 올라 버리면, 요 버튼을 눌러서 상 위로 올라가면 블랙핑크 사진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블랙핑크 사진은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D드라이브 웹 렉처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쵸? 여기 밑에 있어요. 그러면 블랙핑크 사진을 이미지 트랙으로 띄우려면 img src. 자, 현재 폴더의 현재 파일의 경로가 여기니까 상위에 있잖아요. 요 밑에 있으니까 상위에 있다고. 상위. 요 폴더 밑에 있으니까 상위에 있으니까 상위에 있을 때는 하나 위에 있죠. 점점 슬러시 블랙핑크가 파일 이름이 뭐였죠? blackpink.jpg였으니까 blackpink.jpg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저장, 새로 고침, 밑에 블랙핑크 잘 나오네요. 맞죠? 자, 근데 더 이상 사진은 네, 저장한 걸 다 표시했어요. 그쵸? 제가 근데 절대 경로 표기법과 상대 경로 표기법이 컴퓨터가 자원에 접근할 때 자원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가 필요한데 그 경로를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라는 문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img 태그만 쓸 때만 필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자, a 태그가 뭐였죠? a 태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a 태그 a 다른 파일에 링크를 걸어주는 그런 파일이었죠. 그런 태그였죠. 링크를 걸어주는 태그. 복습 한번 해볼까요? href 블러드러스트님 어서오세요. ahref 네이버로 간다. http 네이버.com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a 태그 닫고 여기에다가 네이버로 이동.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에서 네이버로 이동이라는 글자에 밑줄이 그어지면서 링크가 걸리는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면 요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 거죠. 요 페이지로. 맞나요? 새로 고침 네이버로 이동 나왔죠? 여기 나왔습니다. 클릭하면 네이버로 왔네요. 자, 내일 많은 비 온대네요. 조금 전에 뉴스 봤더니. 네, 다들 우산 준비하시고, 네, 옷 단단히 입으시고, 내일 회식인데. 술발 잘 받겠는데요? 내일 비도 온다고 하고. 자, A 태그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는 웹서버, 네이버 웹서버로 이동시킨 거고, 내 컴퓨터에 저장된 다른 파일로 다른 파일에다 링크를 걸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파일에다가. 자, 그럼 현재 파일이 뭡니까? 제가 아까 컴퓨터가 자원에 접근할 때 자원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파일, 다른 웹페이지도 자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링크를 걸었다는 얘기는 그 페이지에 파일을 열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다시 A 태그 걸어야 되겠죠? href.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연습했던 html2.html 요 파일에다 링크를 걸어 볼게요. 그러면 html2.html은 어디에 있다고 나와요?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고 나와요? 웹 렉처 폴더 밑에 저장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럼 얘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D 드라이브에 어디에? 웹 렉처 폴더 안에 여기 있습니다. html2.html. 그럼 요 경로를 적어주고 여기 밑에 html2.html이 있다. 그러면 내 페이지로 이동이라고 써볼게요. A 태그 닫아줘야 되겠죠? 내 페이지로 이동. 자, 새로 고침하면 내 페이지 이동이 나왔어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작성을 했던 그 파일이 열려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요 웹페이지에다가 웹페이지에 접근을 할 때도 이렇게 주소를 표기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주소 표기 방법이죠? 절대 경로 표기 방법이죠. 그럼 절대 경로 표기 방법은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상대 경로로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표시한다? 현재 파일이 어디에 있다?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있다. D 드라이브의 웹 렉처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있다. 그러면 요 경로는 상위 폴더니까 어떻게 쓰면 된다? 네, 여기를 지우고 점점 슬러시라고 쓰면 됩니다. 똑같죠? 이미지 표기할 때요. 저장, 새로 고침, 내 페이지로 이동, 같네요. 뒤로 F12번 눌러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표기했습니까? 상대 경로 표기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제가 많은 연습을 이미지 파일을, 이미지 태그를 써서 이미지를 표현할 때 절대 경로 표기법보다는 상대 경로를 표기하는 방법이 낫습니다. 라면서 제가 다양한 경로 표기법을 연습을 시켰어요. 그죠? 같은 폴더에 있을 때, 같은 경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상 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더 하위 폴더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 태그, A 태그를 쓸 때도 이렇게 상대 경로 표기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상대 경로로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다른 웹페이지에 태그를 걸어서 링크를 걸어주는 요 표기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걸어 놓는다고 했죠? 유튜브에. 자, 유튜브에 가서 뭐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재 코시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안 나온다. 코시엄 아재로 바뀌었나 보다. 이제 코시엄 아재 검색을 하시면 네, 제가 나옵니다. 그쵸? 여기 가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공부했죠? 1일차부터 네, 2일차,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다 올려놨고요. 네 번째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 네 번째 이야기도 여기에 업로드 할 거예요. 방송이 끝나면. 자, 여기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네. 꼭 절대경로, 상대경로 표기법 반드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안 된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답글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톡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수고하셨어요. 물결표 깎아 사드세요. 키키을. 아유,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기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 돈해를 받으려고 이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 그 수익을 얻으려고 녹화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구독만 해주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계속 공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갈게요. 꼭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복하세요. 꼭.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